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진성준 의원 모시고 자세한 현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무더위에 휴가 안 가십니까? 아니, 휴가 갈 짬이 없어요. 대통령 휴가 가셨는데. 글쎄요,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휴가를 가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로만 해도 어제 주식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네. 뭐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고 예. 주식시장 거래일 최근 이틀 동안 네. 330조 원의 주가가 증발했다는 거예요. 330조. 예. 네. 그래서 뭐 개미 투자자는 물론 이거니와 예.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우려가 큰데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직접 지휘하면서 네.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면 대책도 수행하게 하고 이렇게 민생 경제를 좀 챙겨야 될 때인데 정말 한가한 발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휴가 간다는 게 지금. 네. 대통령실 사진 좀 볼까요? 대통령실 사진 보면 시장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통영시장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근데 굉장히 환호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군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군시설에서 뭐 숙박을 하신다는데 앞에 보면은 무슨 말린 생선들이 좀 있는데 오징어, 보리새우, 아귀채 이런 것들을 주로 구매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세요. 아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대통령이 시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제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을 만나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네.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사람 보니까 네. 악수도 하고 싶고 다가가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저런 민생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저것인가? 예, 예. 대통령이 저렇게 시장 방문한다고 갑자기 없던 내수가 살아나고 예? 예. 불황에 빠져있던 시장이 살아나느냐 이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그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집행을 하면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되겠죠. 물론입니다. 네. 그것도 그냥 현금으로 국민께 드리자는 게 아니고 네, 지역 화폐. 이게 그렇죠. 네. 내수 진작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 만큼 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또 이것도 받으면 4개월 이내에 다 소비하도록. 네. 4개월이 지나면 못 써요? 못 써요. 효력이 빨리 써야 없어져요. 되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비를 증진시켜서 네. 내수가 좀 돌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냥 무슨 뭐 현금 살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반복지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게 복지 정책이냐 이런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정책으로 구사하자는 게 아니고 네. 경제 정책으로 구사하자는 거예요. 네. 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국민들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물론 도움도 되지요. 네. 그렇지만 그 정책의 본래의 목적이 무슨 어려운 국민들 도와주자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지금 그야말로 불황 상태에 빠져 있는 골목 경제, 네. 특히나 고물가, 예. 고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네. 죽을 맛이에요. 골목에 문 닫은 상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 예. 이런 소비를 좀 하게 해서 네. 골목 상권이 좀 돌아가게 만들자, 숨을 좀 쉬게 만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지. 네. 그 본 말을 오해하고 자꾸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네. 저런 엉뚱한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무슨 민생 입법을 논의하자고 합니까? 진정성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면 1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써야 돼서 결국에는 도로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할 수가 없다. 효과도 없다. 넉 달짜리 이거 해봐야 뭐하냐?
이런 주제. 경제학 교과서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돈이 풀리면 네. 물가가 오른다. 뭐 네. 일견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3조 원 가지고 물가가 오를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선 우리나라 GDP의 규모가 2천조 원입니다. 한 해에. 네. 그런데 거기에 13조 원이 들어간다고 물가가 오릅니까? 일종의 마중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더구나 세금이 잘 안 거쳐가지고 부자 감세해주고 또 경제는 안 좋고 그러니까 세금이 잘 안 거쳐서 네. 정부가 써야 될 세금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예정했던 예산액도 다 지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해에 그랬거든. 예, 예. 그러니까 13조 원을 마련해서 넣는다고 해서 예. 시장에 도는 돈에 예. 총액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네. 지금 저 고물가 상황은 네. 무슨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수요가 막 일어나서 네. 값이 뛰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값이 뛰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예. 네? 공급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수요를 일으켜야 될 때다. 네. 그 수요 진작책의 일환으로 국민이 쓸 돈을 좀 마련해 드리자. 예? 최소한. 최소한 25만 원. 예. 이거 가지고 뭐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하다면 더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예. 우선 13조 원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거죠.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예.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네. 그때도 국민 한 분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드렸는데 예. 그때 효과가 좋았어요. 실제로 KDI의 연구에 의하면 네. 당시 예산액 대비 매출의 증대 효과가 35 내지 40%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14조 원이 예. 풀렸는데 예. 14조 원에 뭐 최대한 40%까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현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렇죠, 현금.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드리고 그것도 4개월 이내에 다 쓰도록 하고 네. 4개월이 지나면 아예 효력이 없는 것으로 네. 설계해서 드리면 네. 그 효과가 예산 대비 90%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몰라서 못 쓰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부자들은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국민에게 뭐 이제 지급되면 막 뉴스에도 막 다 나오고 네. 갑자기 통장에 상품권이 딱 꽂힐 텐데 네. 카드에 네. 쓸 수 있죠. 뭐 쓸 수 그럼 뭐 못 있겠죠. 쓰는 분들은 못 쓴다고 해도 네. 저는 90%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당장에 한 11조 내지 12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예. 것인데 전국의 자영업자 600만 들에게 효과가 있지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넉 달이라도 좀 일단 경기 활성화를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해보자라는 게 민주당의 방안인 건데 그러면 이게 싫다 그러면 자기네들의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에?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도 대안을 내놓고 이게 아니면 A안이 싫으면 B안을 내놓고 그렇죠. 뭐 C안으로 가자고 하든지 네.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당이면. 그러니까 그냥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을 그냥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편성된 예산 상반기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65%가 이미 집행됐습니다 예산에. 네. 올 하반기는 예. 나머지 35% 가지고 지탱해야 돼요. 돈도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아. 그들 말대로 네. 모든 국민에게 다 드릴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자라고 한다면 그거라도 하자 말이에요. 하위 70%라도 하자. 뭐 이런 하위 식의 50%가 됐든 네, 뭐 몇 프로가 70%가 됐든 네. 당신들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아니라도 내놓고 예. 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냥 다 문 닫고 협상도 없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싹 다 안 돼. 그렇죠. 자기 대안도 없고. 아니 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간호법 이건 또 지금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니 간호법은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에요? 간호법도 행사했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행사했잖아요. 거부했을 때는 언제고 언제고. 이제 와서 그거 시급한 거니까
입법 협상하자고 그래요. 협상할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협상도 필요 없어요. 협상할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되어 있는 법. 다 되어 있는데. 예. 근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들은?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평범한 보통의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냥 진작에 했으면 통과시켰으면 될 법을 이렇게 고집부리고 오기 있게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자기들이 급하니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의사 파업 그렇죠. 문제. 전세 사기 특별법은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걸 민주당이 좀 이거 민간주택 전세 임대로 좀 안을 후퇴시킨 건가요?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건가요? 그 선구제 후 전세 사기 특별법은 네.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3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럼요. 살아가야 될 예. 청년들이 그걸 사기를 몽땅 당해버렸으니 그 좌절감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8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어떻게 저렇게 해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받을 거였으면 왜 거부권을 행사했겠어요. 그건 안 된다고 했으니 네. 부랴부랴 마련한 게 그 문제가 되는 주택들을 정부가 사서 네.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하겠다. 전세를 내주겠다. 계속 임대해서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 아니에요. 예. 그거 좋아요. 그거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 거기서 살 수 없는 분들, 나는 거기서 안 살겠다 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예. 선 보상 조치라도 해서 예.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살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죠. 이미 그리고 거기 나간 분들도 계세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선 보상 금액도 예. 전세 보증금의 전액을 다 해드리자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의 보상 예. 30%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걸로 어딜 가서 삽니까 또 사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 보상되게끔 해야 되지만 우선 정부가 30%라도 해드려서 이분들의 그런 좌절감, 허탈감, 네. 뭐 이를테면 생존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싹 상실해버린 분들에게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니까 이것도 받아서 그냥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매입해서 임대하는 집에 그냥 계속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네. 거기서 살게 하고 예. 나는 거기서 살 수가 없다. 네. 나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보상금이라도 다오 네. 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보상금 드리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안 되겠다고 막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느닷없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앞장서 가지고 소위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뭐 민생 법안 하자고 하면서 지금 내놓는 게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 그다음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상향하는 거, K칩스법, 그다음에 모성보호 3법, 구하라법 뭐 이런 등등의 법안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하자고 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한우지원법 어제 당론으로 통과시켰고 근데 여기 보면 정치적으로 보이는 법안들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네, 하면 그냥 돼요. 하면 되는 법안들이에요.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 민주당도 하자고 하는 거고 당론 법안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하면 돼요. 그냥 상임위원회 열어서 법안 심사하고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정치 공세하는 거죠. 마치도 자기들이 민생을 챙기는 것처럼 여태 국회를 거부해 놓고 네. 근데 이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당장 상임위원회 열자 이 말이에요. 네. 휴가 갈 생각하지 말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 다 휴가 가셨어요? 글쎄 국회가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네. 뭐 본회의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자기들이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거나 또는 뭐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들어와서 뭐 표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다 할 때는 싹 다 퇴장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국민들이 뽑아서 그 대표로 뽑아 올린 국회의원들이긴 한데 젊은 청년이 8명이나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법안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건 좀 인면수심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야당 네.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요구도 있으니 네. 그것을 정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모르겠을 때 네. 도움이 되는 거라면 받아서 하자라고 달려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한사코 고집을 피워요. 그러니까요.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간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예. 곧바로 그 의사 파업 문제 때문에 간호법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거부권을 행사해 놓으니까 예. 그대로 통과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법안 명칭을 바꾸자는 거예요. 간호사법으로. 아,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예. 그게 뭡니까 그게? 아, 장난합니까 지금? 그 참 아, 이런 분들하고 수준이 지금 정치를 이런- 해야 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야, 진짜. 야, 의원님 정말 저는 그 지경인지는 몰랐습니다.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하면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냥 하지 그러세요. 사법 사 넣어가지고. 간호사들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호사분들한테 말 붙이기가 어려워요. 너무 예민해져 계셔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그 현장의 실태를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다면 이런 식의 농단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인지 너무나 답답한데 일단 오늘 대통령이 방송사법 거부권 행사하겠죠. 방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그렇군요. 의결됐습니다. 예. 이 법도 오래된 법입니다. 아유, 그러면요. 예. 그리고 그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도 과거에 야당 시절에 계속 발의했던 법안이에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들이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네. 정권을 얻었다는 이유로 좀 덕을 보겠다. 그간의 보수 정권에 의해서 전부 일방적으로 보수적인 논조에 보도만 해왔으니 이제 좀 덕을 좀 보겠다는 생각으로 방송법을 개정하지 못한 저희들 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있는데 이제라도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참 노란봉투법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노란봉투법을 막 무슨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예. 억지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손해배상 소송을 파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그 파업으로 인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대우조선 네, 대우조선 해양 네.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 5명에게 48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요. 480만 원도 없어요, 진짜. 월급 200만 원 받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480억을 배상해 냅니까? 이건 그냥 너 죽어라 하는 얘기밖에 그게 안 더 되죠. 됩니까? 예. 이렇게 무리하게 손해배상 소송 하지 마라. 하지 말게 하자. 예, 예. 정말로 그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그 잘못의 경중에 맞게 그 책임에 맞게 네. 손해배상 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예. 합리적인 법안이에요. 예. 근데 어디가 무슨 불법 파업 조장법입니까? 두 번째로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우조선 해양은 배를 만드는 원청 회사입니다. 네. 이거를 자기 대우조선 해양의 노동자들만으로 다 안 되니까 네. 하청 주고 재하청 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에서 돈을 주는 대로 자기 임금도 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하청 기업 회사 사장을 상대로 아무리 월급을 올려달라고 해야 소용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네, 못 원청에서 하죠. 받는 돈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니 하청 노동자들도 예. 원청 회사의 사장을 상대로 예. 교섭을 하게 해주라고 예. 그렇습니다. 하는 법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 법원들도 계속 그렇게 판례를 해왔어요. 네.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사실상의 책임을 원청이 져야 져라. 된다. 원청이 예. 져라라고 법원이 계속 판결해 왔어요. 예. 그 판결을 그대로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법에 넣은 겁니다. 네. 그런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소위 얘기하는 경영계 경총의 주장만 받아가지고 이 법이 무슨 내용인지 잘 살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기업의 입장만 무조건 관철시키면 되는 것처럼 주장을 네. 파업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당한 노동권 행사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동조해서 하는 건데 이거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사회의 질서를 좀 바로잡는 그런 차원의 법규들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뭐 민주당이 추진하면 안 받겠다. 뭐 네. 이런 방식의 태도가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지금 쟁점 법안의 핵심인 최혜병 특검법은 어떻게 할 거냐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 핵심이 이제 최혜병 특검법인데 일단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본인 이거 걸고 당 대표 됐으니까 나 이거 추진한다. 라는 입장인데 지금 당론으로 특검 자체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파구가 마련돼야 될까요? 지금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데 고민이 좀 다 있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것이 당신의 소신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누차 천명해 왔으니 네. 본인이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법안 발의를 해라. 예. 예. 법안 발의를 하면 심사를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견이 없으면 통과될 것이고 예. 이견이 있으면 조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 근데 법안은 발의하지 않으면서 그냥 특검법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2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의 세력을 좀 규합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최혜병 특검법은 한 12월 정도에 마련을 해서 그때 민주당하고 합의 처리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낼 테니까 거기 찬성하면 되겠네요. 그 전에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릴 일 12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심한 얘기입니다. 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거다. 예, 진정성이 질질 시간 끄는 거고 예. 뭐 당대표 선거하면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국민의 여론에 밀려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완전히 어쩌겠다는 결심이 아닌 바에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자꾸 시간을 끄는 거겠죠.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그 본인의 의지대로 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적당히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줄타기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에 맞서면서 대척점을 그으면서 자기 세력화할 그런 리더십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소위 한동훈 표의 정치라는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띄워줘서 그렇지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용산에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대통령하고 잘해보겠다고 하고 뭐 그것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서 꺼낸 얘기가 간첩법 개정해서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외국으로 예. 확대하자. 예. 또 하나는 전기를 어떻게 감면해보자. 예. 취약계층에게. 이 두 가지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하나하나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폭염 대책으로 전기세 요금 완화를 해야 된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전기 요금을 완화하기보다 네. 뭐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필요한데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적자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한전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반기 오른다는 예, 거예요. 예. 그 가스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가스요금도 올릴 수밖에 예, 없는데 예. 왜냐하면 한전이 누적 적자가 43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가스공사가 14조 원인가 그래요. 와. 그러니까 석유공사도 지금 석유공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예. 취약계층에게는 에너지 바우처라고 해서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죠. 네. 요금을 깎
깎아주는 게 아니고 네. 예. 바우처를 줘서 지원하는 예,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지금 전기 산업이나 이런 것의 형편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이지 네. 그냥 쉽게 깎아주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 한전의 적자나. 네, 이 문제에 문제는. 대해서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논의가 조금 겉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슈 메이킹 차원에서 언론의 제목 장사거리로 예.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라고 해서 이슈를 던지고 있긴 한데 한꺼풀만 벗겨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예.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말씀 주신 이 간첩법 이거는 민주당이 먼저 발의한 거잖아요. 아유, 훨씬 더 많이 발의했고 예. 저희들이 먼저 했어요. 자주 발의하고 많이 예. 했고 예. 이것도 오보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그 이를테면은 정보 자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 니네가 간첩법 반대해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야 라는 식의 논법 전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이분이 그 간첩법 논의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보고 그냥 막 던진 거다라고 네.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조금 전에 저 전기세 감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정책적 깊이가 없다. 네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 간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서 뭔가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고 싶었던 모양인데 네. 사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예? 팩트 체크하면 다 나옵니다. 예, 다 나오죠. 네. 속기록에 봐도 법원 행정처가 좀 신중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법무부는 찬성하면서도 법원 행정처를 설득하지 못해가지고 예. 이를테면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잖아요. 네. 이 먼저 조율돼야 돼야 된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처리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이런 것은 여당의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 내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 그렇죠. 소득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위나 이런 게 사실은 뭐 20년 전, 30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의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고 무슨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네. 한국에 대한 그 관심과 뭐 한국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가 너무 이걸 못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예, 네. 문화나 뭐 기업이나 이런 발달 뭐 이거에 비해서 정치의 수준이 너무 저열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예,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치 일반으로 다 저열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누가 저열한지 예, 국민의힘이 저열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 구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치하시는 것도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앞서 최혜병 특검법으로 잠깐 돌아가서 이 한동훈 대표가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물론 네. 이재명 대표는 근원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정책위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옳죠. 네. 특검은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도입을 하는 것인데 또 상설특검법에 입각한 특검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결의로 특검이 도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특별검사는 네.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국회가 도입하고 국회에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추천도 국회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추천과 임명을 다 국회가 하는 게 맞는데 네. 왜 그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임명하게끔 하는가? 네. 그 대통령이 국가 원수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아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특검은 국회가 도입하는 것인 만큼 또 국회에 대해서 그 특검 수사의 결과를 책임지고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의 원칙이 아니죠. 아, 예. 원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보니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 네. 타협하는 겁니다. 3자 추천을 해보자든지.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직접 추천권을 주기도 했지만 네. 거기서 후보자를 뭐 2배수로 받아서 네. 국회가 추려가지고 그럼 대통령에게 보내죠. 추천하는 네, 네. 뭐 이런 방식도 취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3자 추천 특검이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네. 3자 추천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 그 3자 추천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미 뭐 한동훈 대표는 뭐 대법원장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폐가 있지요. 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거는 특검인데 그거를 재판하는 거는 또 법원이잖아요. 네. 그 재판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네. 저 특검이라면 기소와 재판을 동일한 사람이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정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 무슨 좀 법학 좀 했다는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완전히 제3자 추천도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하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것이겠는데. 왜냐하면 대법원장 추천을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는 서로 예단하지 말고 우리는 대통령이 경로했고 네.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 개입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야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니 네. 예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 결과 대통령 개입이 확실해지면 그거야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 될 것이고 네. 수사한 결과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수사 결과는 예단하지 말고 네. 공정하게 수사 논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특검이 된다면 저는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예. 특검의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네, 네. 또 그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예. 국민적 신뢰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제3자 추천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네. 근데 반드시 그 3자 추천은 대법원장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도 이를테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 다좀 입장에서도. 열어놓고 토론. 열어놓고 어떻게 예.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예, 예. 예, 합리적인가를 예. 방안을 협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협상하자. 이런 문제야말로 빨리 협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지도부 간에 만나서 협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 무슨 K칩스법 뭐 이런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냥 예. 논의하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그냥 해서 처리하면 예, 되고.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예, 그거. 예. 예. 그 김상훈 의원이 이번에 새로 정책위 의장 되지 않았습니까? 네. 카운터 파트너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그 보수적인 원칙이 보수적인 분이에요. 예, 보수적인 원칙이 아주 강한. 강한 분이시죠. 보수적 원칙론자. 보수적 원칙론자. 예, 예. 저는 재선 전반기에 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법안 심사도 함께 하고 예. 예산안 심사도 함께 했는데 예. 당신이 보수적인 분이지만 막 어거지 쓰는 분은 아니에요. 억지 쓰는 사람은 예. 아니에요. 그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 보수적인 입장에 서서 예. 논리적인 근거들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어서 예. 대화는 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화는 통할 수 있다. 대화는 된다. 네, 예. 대화는 된다. 예. 왜냐하면 당신도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기 때문에 네. 논리적으로 이것이 수긍이 되면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보수적이라 그렇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대화 상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제안했는데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뭐 전기료 감면 같은 네. 저 시급한 민생 입법들을 해보자라고 네. 한 것이라면 정책의장 간에 만나서 예. 전기료 감면 문제 뿐만 아니라 예. 다른 민생 입법에 대해서도 예. 협의하자.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예. 그렇게 만나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오늘 내일 상간에라도 만날 수 있다고 보세요? 저쪽에서 이제 호응이 있어야죠. 일단 던졌으니까. 네. 아니 근데 민주당이 여당 같아요. 원래 이게 여당이 먼저 던지고 야당이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이번 국회는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그거를 뭐 끝내 안 받거나 거부해 버리거나 이제 네. 특히 이제 연금법 같은 경우에 그랬던 네. 거죠. 심각한 건데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다. 금투세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주가 폭락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뭐 금투세 폐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유예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의 국회 기재위원들은 유예는 안 된다. 다만 5천만 원 수익을 1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3자가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정책의장께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이걸로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 공격받으셨어요? 예. 제 블로그에 막 댓글이 막 6,500개, 1,000개씩 달리면서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어머. 얘기도 올라오고 아까 댓글에도 그러던데. 막 있었어요. 험한말이. 네. 예. 저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금투세 도입 시행과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손질하자는 네. 입장입니다. 금투세가 무슨 국민에게 세금 뜯어가려고 도입된 게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증권 거래세를 네. 물려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손해를 보나 네. 이득을 보나 똑같이 내는 거. 거래에서 발생한 예. 금액에 대해서 저 세금을 내라고 하는 예. 것이니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어요. 네. 이게 후진적인 예. 과세 제도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에는 그 소득에 대해서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금융 전산화 같은 게 잘 안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냥 거래하는 대로 네. 거래 금액에 대해서 팔았든지 뭐 샀든지 돈을 내라. 네, 돈을 내라, 세금을 네, 내라 네, 이렇게 네. 매겨왔는데 네. 이게 후진적이어서 전 세계 금융 선진국들은 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네. 금융투자소득세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제도 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예. 증권 투자를 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부과하자. 하자. 보유세를 내자. 그렇죠. 예. 소득세를 내자. 소득세. 예. 라고 금융 세제를 크게 개혁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게 선진적인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금융 상품별로 세금이 제각각입니다. 이를테면 상품별로. 국내 주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예. 그런데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에는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물려요. 소득세를. 네. 아까 증권거래세와 별개로. 약간 양담배 이런 비슷한 느낌이네.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또 펀드도 비슷한 주식 투자 네. 상품인데 펀드는 배당 소득세를 매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펀드의 파생 상품에 따라서는 비과세 되는 것도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 상품별로 너무 복잡해. 과세가 다 제각각이어 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몰라요. 예,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비과세 상품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비과세만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만 예. 돈이 몰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품에만. 금융 상품들이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니 이걸 통일하자. 네. 그래서 손익을 전부 통산해 가지고 네. 이득이 났을 때에만 네. 그것도 과세 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까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 5천만 원까지는 면세해 주고 예. 그리고 이것도 과거에 손실 본 것은 5년 동안 계속 그 2월 시켜 가지고 네.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에 손실 봤어요. 예. 올해 1억 만약에 5천만 원 이득 봤어요. 예. 그럼 올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1억을 손해 봤는데 올해는 5천만 원 예, 이득 봤다. 봤다. 그러면 5천만 원이 합쳐서 5천만 원 손해니까 손해잖아요.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럼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 저는 도입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것도 당장 시행하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법을 제정하면서 2년 뒤에 시행하자라고 했던 네. 거였어요. 2년, 1년도 예. 아니고 2년. 그렇죠. 2020년 말에 도입하면서 2021년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예. 2023년 1월부터 실행하자라고 예. 2년간 유예됐던 것을 예. 2022년 말에 또 유예. 또 2년 유예했죠. 예. 그래서 2025년 1월부터는 또 실행하자.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시 폐지해버리거나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예. 정책의 일관성을 예. 훼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럼? 왜 유예하자는 거죠? 아마도 이제 저한테 막 몰려드는 것처럼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서 주식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세금까지 도입되면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 피하겠다고 싹 다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더 폭락할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우려입니까? 아니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거야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네. 세계 많은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로 도입했을 때 네. 많은 나라들은 주식의 폭락 상황이 없이 정상적으로 안착하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선진화되었다고 해가지고 더 크게 올랐어요. 예. 독일, 일본 예. 이런 데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유독 예. 실패한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그게 대만이에요. 아, 대만. 대만은 이 금투세가 도입되기 때까지 예.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던 나라예요. 아, 금융실명제가 여기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금융실명제까지 실시가 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 차명으로 수많은 수많은 주식 투자를 하고 그랬던 금융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네. 그러자 부랴부랴 네. 금투세 도입을 포기했죠, 대만이. 그러면서 지금도 대만은 네. 금융실명제가 안 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네. 아, 금융실명제를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그 웃기는 나라죠. 아, 죄송합니다. 금융 후진국입니다. 대만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렇다. 근데 이런 예를 대통령까지 네. 들면서 네. 금투세 도입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네요. 호도하는 거죠. 그러네요.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죠. 전혀 다른 컨디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예. 1년에 네. 5천만 원까지 면세고 5천만 원 이상 벌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건데 네.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내는 주식 투자자가 몇 명인가 몇 명이에요? 봤더니 예. 14만 명. 그러니까. 1,400만 주식 투자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중에 1%입니다. 그러니까 99%의 개미 투자자들은 세금 낼 일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그야말로 일확천금 해가지고 내가 될 수도 있죠. 막 그렇죠. 네. 막 수백 배씩 막 주가가 뛰어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지요. 네. 근데 그렇게 크게 벌었으면 세금 조금 내주시라라고 하는 거고 내야죠. 예. 99%는 세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1%에 해당하는 큰손 투자자들. 네. 레나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이익률을 보니까 6%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이걸 10% 12%까지 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미국은 그래요. 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좋아서 6%가 아니라 10% 이익을 본다고 칩시다.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10% 수익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 원 수익이면 5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5억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제 주식 투자 이익률은 6%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한 10억 가까이를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어야 예. 세금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애청자분들 간에 가운데 뭐 10억, 20억씩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는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9%가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1% 때문에 이게 옛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종부세. 네. 종부세 대상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 국민이 반대합니다.
세금 내는 것은 반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환원의 의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면 좀 뭐 돌려받기도 하고 좋은 데 쓰이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뭐 영부인 여행 가고 아니 저 해외 순방. 네, 해외 순방 가고 뭐 이런 데 돈이 쓰이고 뭐 멀쩡한 보도블록 다 깨버리고 이런 데 돈이 쓰인다고 하니까 이거 세금 왜 내야 돼? 라는 반발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꼭 써야 되는 공익에 쓴다고 하면 누가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이라면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80만 원 정도 세금 내는 거 그거 내야지 안 냅니까? 그거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여한다. 네. 이런 의식도 필요하고요. 네. 정부와 국민이 따로 간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정부나 국회의원이나 국민이 자기의 주권을 위임한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임명되는 공무원들은 꼭 그런 게 아니지만 정부라고 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합의한 헌법에 의해서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니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 기꺼이 세금도 내고 또 우리 대표자들에게 주권도 위임한다. 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다 한다. 기꺼운 마음으로 한다. 이런 의식도 필요하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종부세를 내면 좋겠어요. 저도 좀 그러면 세금 냈으면 네, 좋겠어요. 내고 싶습니다. 종부세. 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도 내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아니잖아요. 예? 종부세 내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부세 내는 사람도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그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자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30억, 40억짜리 집에 살면서 1년에 80만 원도 안 내면 그럼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 이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집 한 채 있어봐야 그 얼마 하겠습니까? 이 너무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 종부세를 내야 격차 사회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입으로는 격차 사회 해소하자, 양극화 해소하자고 말은 하고 정작 자기는 부자 동네 사면서 세금 한 푼 안 내려고 하면 이 이율 배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서 또 막 진보라 그래요. 예. 저는 이런 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무조건 국민의 부담을 막 높여서는 안 되죠. 네. 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나라 살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규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그런 많은 고민 속에서 적어도 집 부자, 땅 부자 한 1% 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자 하는 게 종부세고 네. 또 주식 부자들 한 1% 정도에게는 세금을 좀 부과하자라고 하는 게 금투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성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좀 그 합리적인 국가 발전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TMF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유 큰일 났네. 50분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지금 49분인데. 네,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진짜. 근데 요거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일단 그러시죠. 정부에서 3천억인가요? 일단 긴급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3천억인가를 내놓고 일단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뉴스는 보지 못했는데 네. 일단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3천억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임금 체불할 때 생계비는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일종의 빚을 내주겠다 이런 뜻 그렇죠. 아닌가요? 저리에 빚을 예, 내주겠다. 예, 예. 뭐 그것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네. 일단 정부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네. 그런데 피해 규모 파악이 아직 주먹구구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부의 추산이 대충 2,1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 유통 전문가들은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직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래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 1조 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산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도덕적 해이에서 발생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예, TMF의 구영배 팀 예. 그 큐텐 대표. 큐텐 대표가 네.
돈을 받고 정산해주는 기간 이 차이 한 60일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엉뚱한 곳에 자기 회사를 불리려고 한 거잖아요.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1,700억이 넘는 돈을 빼달렸다는 거잖아요. 해외로. 예, 유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대표의 사유재산 예. 다 추적하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딱 확보해서 예. 아니, 해야죠. 검찰 뭐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예. 그렇게 정산 기일이 너무 시간이 많이 벌어져 한 2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걸 확 단축해서 예. 소비자들이 결제했으니 곧바로 이걸 판매한 판매자에게 대금이 넘어가도록 해줘야죠, 바로. 네.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을 때 환불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조치들을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네. 수립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의원님. 좀 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통령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국민들이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먹고 사는 본인의 메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여서 국회라도 좀 중심을 잡고 네. 민주당이라도 큰 당이니까 이 좀 나라가 이렇게 이 지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 현안도 굉장히 많고 민생 현안도 심각한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구용배 씨는 그렇게 아직도 하겠습니다. 구속이 안 됐네요. 예,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 아직 구속도 안 시키고 예, 예?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 그 정책위의장은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원래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면 그때까지가 임기인 거죠. 예. 예. 그런데 더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침 시간에 저희가 모실 수가 없어서 네. 예, 하여간 자유로워지시면 더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예, 자유로워지시지 않으신다면 그때그때 짬짬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